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공부는 기본이고 해야 할 활동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옛날처럼 그냥 시험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요거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해드릴게요. 왜 이걸 해드리냐면 아마 뉴스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편적인 이야기 나와요. 고교학점제를 한대 알겠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읽어봐도 전체 그림이 안 그려져요. 도대체 뭐고 어떻다는 거야? 자, 설명 좀 해드리고 갈게요. 대입은요 2단계 거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교육과정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모든 입시제도는 3년 예고제예요. 3년 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교육과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세요. 현재 고등학생들은요 문과 이과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과목을 골라서 듣는 거예요. 누구처럼? 대학생처럼. 그냥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서 이동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지금 2025년이니까 몇 년 전에 발표했죠? 3년 전에 발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22년도에 바뀔 걸 얘기했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이 고교학점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교육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대한민국 고등학생도 미국인들처럼 미국 영어가 어떻죠? 책 끼고 이렇게 수업만 이동하죠?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학생도 선생님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양쪽. 그래서 지금 뉴스 보신 분들 대략 아실 것이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고교학점제 이거 막 하지 말자는 얘기가 계속 선생님들 나오고 있죠.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고. 학생들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됐고요. 그럼 이 변화에 따라서 25년도에 대해 3년 뒤에 졸업을 하죠. 그럼 이 아이들에 맞춰서 2028 대입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나온 건가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대학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3년 뒤에 뽑아야 되는데 대학이 지금 고민을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1들이 언제 나오냐면 입시 요강이 내년 4월에 대학들이 고민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학이 어떻게 바뀔지를.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아직은요. 내년 4월에 저희가 내년 6월에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때 정리해서 아 이렇게 가는 거야를 내실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학은 지금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가고 싶은 방향이 있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측이 거의 되거든요. 그걸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뽑힐지는 모른다. 그럼 뭐만 결정이 됐다? 교육부가 하기로 한 것만 결정이 된 거예요. 대학은 아직 발표한 적이 없다. 딱 한 군데 대학이 발표했어요. 서울대. 서울대만 발표했어요. 서울대는 항상 가장 먼저 발표하죠. 그럼 서울대 걸 보고 연고대가 발표를 하고 그걸 보고 그 다음 대가 발표하고 이렇게 주르륵 발표를 해요. 서울대는 먼저 질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원하는 건 뭐냐? 생기부를 더욱더 꼼꼼히 보겠다. 아이들 학교 생활을 더 꼼꼼하게 보겠다. 이게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좀 말씀드릴게요. 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됐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였어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보시면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은 학점을 주는 진짜 대학교처럼 학점을 따는 거예요. 학점을 따서 이 학점이 넘어가면 졸업이 돼요. 그리고 그럼 이수가 안 되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미치려고 합니다. 이수가 안 되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수가 안 되면 방학 때 불러서 보충을 하래요. 자, 근데 그럼 수당을 주는 거죠? 안 준대요.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수가 안 된 애가 한 과목만 못하면 괜찮아요. 그럼 네 과목을 못해요. 그럼 선생님 시간을 맞춰서 또 다 이수시켜야 되죠?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장난해?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등학교에 가면요, 이수가 안 된 애들은요 애초에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요. 얘를 방학 때 불러서 이수가 안 돼요. 근데 해야 돼요, 공무원이라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쟤네들도 챙겨야 되고요, 잘하는 생기도 챙겨야 되고요. 너무너무 바빠지고 있는 거야. 그분들 이상해서가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딱히 수당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선 이거 뭐 하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양쪽 입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아름답지만 이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런 걸 따지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딱 그거죠. 어떤 게 공부하기 쉬운가, 어떤 게 성적 잘 나와요, 어떤 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다 이상적인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절대 저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과목 쉽냐고 물어봐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다 좋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모님께서 이걸 보시고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교육 내용의 시작이다 끝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를 아시게 돼요. 용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왜 해드리냐면 이런 거 설명해 준 데도 없어요. 네,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봤다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오늘 요거는 꼭 한번 집에서 복습하셔야 돼요. 용어가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교육과정 편제죠.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면요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 교과라는 걸 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이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학생은 고등학교에 가면 교과, 공부를 하죠. 그죠? 교과는 공부하는 거예요. 창체는 뭐냐? 학생이 할 때 공부만 있는 건 아니죠? 활동도 하겠죠?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진짜 활동이에요. 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학교에서 두 개랍니다.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해요. 근데 그냥 활동하면 안 되니까 막 이를 붙였죠. 체험 활동 하면 꼭 소풍 갔잖아요. 앞에 또 무슨 말 붙었죠? 창의적 체험 활동. 그래서 약자로 뭐라고 부르죠? 창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체예요. 고등학교는 활동이 창체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교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교과와 창체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럼 교과는 보통과 전문인데, 전문은 우리 아이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대부분 특성화고나 과거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여기는 뺄게요. 자, 보통 교과랍니다. 그냥 보통이에요. 노말한 거. 자, 내려갑니다. 공통과 선택인데 외우실 필요가 없죠. 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이과가 나눠졌나요? 안 나눠졌나요? 안 나눠졌죠. 1학년 때 어떻게 했죠? 다 같이 들었죠. 그죠? 왜?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이 듣죠? 몇 학년 때 듣는 과목일까요? 1학년. 그러니까 공통 과목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제 설명의 목표는요, 어머니, 외우지 않고 복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 없어요. 공통 몇 학년 때 듣는다고요?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2, 3학년 때 뭘 시작하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2, 3학년 때.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기억해 보세요.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죠. 근데 학교는 공무원 조직이에요. 공무원 어떻게 하죠? 미리 계획을 짜고 사람을 뽑고 다 해야 되죠. 그러면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언제 결정이 돼야 되냐면 9월이면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뽑고 해요. 그러면 지금 8월에 이미 애한테 물어봅니다. 자, 우리 애 학교 언제 들어갔죠? 3월. 8월에 뭘 물어봐요? 너 무슨 과목 들을 거야? 5개월 뒤에 바로 무슨 과목 물을지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진로가 없으면 엄마 나 뭐 들어? 이렇게 됩니다. 학교 가지고 5개월 만에 물어봐요. 이제 막 적응 좀 했는데 너 무슨 과목 들을 건데? 저요? 아직 생각이 없는데 빨리 골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로를 선택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정작. 아니 학교 생활 바쁘거든요. 그럼 언제 준비라고 가야 된다?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반영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어머니도 갑자기 그러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로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자, 선택 과목 들어갑니다. 그럼 선택은 왜 또 3개예요? 자, 이제부터 교육부 했던 일의 역사를 알려드릴게요. 원래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건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이었어요. 그러다가 진로 선택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긴 거에 등급을 매기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성취도 A, B, C. 그래서 얘는 등급, 얘는 A, B, C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새로 생겼어요. 이게 바로 생긴 거 융합. 융합 선택이 새로 생긴 겁니다. 새로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죠? 또 A, B, C. 그 기존에 있던 건 등급. 요건 등급. 여기까지 등급이에요. 기존에 있던 건 등급, 새로 생긴 건 A, B, C. 자, 무슨 차이인지 보세요. 지금 고2, 고3은 요게 A, B, C였어요. 걔네한테는 새로 생긴 거니까 지금 고1은 이게 새로 생긴 거죠? 그럼 걔네한테는 이건 뭘까요? 등급. 즉 고2, 3이랑 고1이랑 어떤 건 등급이고 어떤 건 ABC가 달라요. 그래서 설명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내용이 다르거든요. 헷갈리실 거예요. 아씨, 뭐가 이래?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고1과 고2, 고3이 다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1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익숙한 고2, 고3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1과 고2가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창체는 이제 활동이죠. 아이들 하는 활동이에요. 자율활동, 말 그대로 진짜 자율활동이고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요 3가지만 합니다. 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살짝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기억해 두세요. 교과가 있고 창체가 있어요. 2가지. 자, 좀 이따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그럼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해요? 평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중학교처럼 그냥 시험 보는 게 끝이 아니세요. 그리고 2번째, 평균은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균을 저희 물어보질 않아요, 애들한테요. 평균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고등학교에서는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 평균을 아예 모릅니다. 평균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시험이 어려운 학교는 막 70점 맞을 1등급 나옵니다. 70점 맞을 1등급이 나와요.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언니 이제 서서히 내려놔셔야 되는 게 높은 점수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교과랑 창체, 그죠? 네, 갑니다. 자, 이게 바로 보통 교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나서 고르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애들도 와, 과목이 엄청 많다.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아이가 뭘 듣고 싶었는지가 없죠. 이걸 보고 고르라고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애들한테 자, 마음에 드는 과목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딱 1년 뒤에 아이들 골라야 됩니다. 딱 1년 뒤에. 1학년 때는 보세요. 공통 과목이죠? 과목이 다 뭐라고 써있죠? 공통 써있죠. 1학년 때는 고민이 없으세요. 2학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진로까지는 등급제, 5등급제. 여기는 A, B, C, D, E. 과목이 보시면요, 멋집니다. 수학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 수학. 그죠? 오늘들 굉장하죠?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인공지능 수학 저런 거 그럼 교육부가 다 교육해 주는 거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수업해요? 책 주고 수업하라고 해요. 자, 이 현실입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수업 준비하시는 겁니다. 인공지능 수학은 아무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직무 수학, 일할 때 필요한 수학인가 봐요. 자, 경제 수학은요, 책에 보면 금리 나옵니다. 금리.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요. 금리가 뭐야? 네? 금리. 이자가 뭐예요? 자, 어머님 이게 농담 같죠? 이자가 뭔지 모르는 고등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행에 가본 적이 없어요.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이자가 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무슨 유니콘 같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 이자가.
이런 애들 데리고 그 경제 수학을 합니다. 금리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은행에서 통장 만들어 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은 낮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교육이세요, 사실. 아이들이 응당해봐야 할 경험을 다 시켜주는 게 교육입니다. 그죠? 통장을 본 적이 있어야 되죠. 이제가 꽂히는 거 보면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대신해주는 게 교육이 아니세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걸 다 글로 보고 영상으로 봐요. 다 유튜브로 배워요. 아, 이게 이자라는 거야?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것도 배우고요. 멋집니다. 자, 보세요. 일반 선택 물리과학 보세요. 물원, 화원 이거죠. 이게 원이에요. 물원, 화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감이 오세요? 이렇게 아이들은 과목을 골라야 됩니다. 이게 다 투 과목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옛날에 물투였죠. 물투를 쪼갰어요. 또 골라서 들어야 돼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걸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융합 선택은 멋지죠. 뭐 이런 거 멋진 거 많습니다.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이거 학교에서 많이 깔았어요.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아, 멋집니다. 실제 깔린 수업이에요. 고3 때 깔려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수업 다 깔아요? 그럴 리가 없죠. 고등학교에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비쪽 개살구입니다, 어머니. 이 많은 수업이 깔리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거 다 준비할 리가 없죠. 몇 개 정해놓고 그거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들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제가 다 정리해드리잖아요. 이거 안 해요. 과목수 절대 이렇게 안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 도대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한 학기씩 끊어서 가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배수 배우고 미적분을 배웁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미적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확인을 봤거든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기하, 벡터 있죠? 여기에 추가되더라고요. 2학년 2학기 때. 한 학기. 이때는 수학을 몇 개 한다? 2개를 하게 돼요. 이거 할 사람은.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과 확통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 뒤에가 바빠요. 앞에 3학기까지 그럭저럭 가다가 막판에 1년 동안 2개씩 해야 돼요. 막판에 1년에 2개씩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학년보다 언제 바빠진다? 2학년 2학기부터 바빠져요. 뒤에가 무겁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생이 다 발표한 거라서 큰 변화 없는 이렇게 갈 거예요. 실제 고등학교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죠. 자, 수능이 바뀌었거든요. 수능이 바뀌면서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들은 심화미적이라고 하죠. 심화미적이 수능도 봐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심화미적분을 내신만 하고 끝나요. 쉽게 말하면 심화미적은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심화미적이 뭐냐면 사인, 코사인, 미분하고 지수로 미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지금 고2, 고3은 학교 시험도 보고 수능도 봐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뭐만 하면 끝나요? 내신만 하면 끝이에요. 즉 옛날만큼 여기다 시간 관리 좀 많이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행도 옛날만큼 많이 엄청 빨리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과목이 무게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과목이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수능 봅니다. 이건 수능을 안 보고 이건 수능 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더 잘 준비해야 될까요? 확통을 준비는 아니에요. 얘는 수능 안 보고 얘는 수능 봐요. 확통을 수능 보고 심화미적은 수능을 안 봅니다. 어머니. 그래서 3학년 때 되게 웃긴 사람이 되고 옛날에 완전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심화미적을 막 엄청 시간을 썼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돼요. 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지금 고3 어머니 계셔서 이제 웃으신 거. 아씨 이거 뭐야? 바뀌었어요.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바꿔요. 그리고 자꾸 이상해져요.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읽었습니다. 오늘 알고만 계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씩. 오늘 교육이니까요. 오늘. 자 중학교 고등학교 가장 큰 차이. 중학교는 전과목 보고 평균 내리고 그죠? 성취도 보고 애들 한 2주 합니다. 좀 많이 하면 3주 하고 다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너도 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저희는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애들이 막 그래요. 선생님 저 수학 다 매겼어요. 그래. 저희는 그걸 안 믿거든요. 저희 시험 보잖아요. 너무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 박살나요. 너무 수준이 낮아서요. 애들이 다 수학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 고등학교는 깜짝 놀라죠. 이렇게 어렵냐고. 이게 지금 왜 제가 당황스럽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올라와야 돼요. 준비를 하고. 근데 중학교 때까지 되게 쉽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어려워지니까 애들이 수포를 해버려요. 못하겠다. 저는 중학교 조금만 더 어려워져도 좋겠어요. 조금만. 지금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길들여지면요. 여기 와서 도저히 적응 못합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수준이면 대학 가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조금 더 어려질 필요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고등학교 뭐가 달라지냐? 전 과목이 아니고 바뀌었죠. 자기 진로랑 연계된 과목을 잘해야 돼요. 대학들이요. 전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네가 가고 싶은 과에서 필요한 과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생 종합대는. 그래서 전 과목을 잘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잘해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영어 못하는 애들 많거든요. 왜 못하냐면 영어 단어 외우기 싫대요. 그냥 이유가 그거예요. 단어 얻기가 싫어요.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죠? 등급제입니다. 점수 평균 필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수능 범위는 전체 다 보죠. 이게 또 바뀌었어요. 아이가 보는 과목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생기부가 중요해지죠. 중학교 때는 사실 생기부라는 게 뭐 외고나 이런 아이들 빼면 사실 나머지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전부 다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하는 활동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게 교과, 그리고 활동하는 게 창체. 그럼 교과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교과 평가 방법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과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수행평가랑 지필평가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정량평가. 량으로 매겨요. 쉽게 말하면 점수죠. 우리 애의 수행평가 점수를 매기죠. 그리고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본고사 점수를 매기죠. 첫 번째, 우리 아이를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가 있어요. 근데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점수학과를 어떻게 뽑냐? 그래? 그러면 정성평가. 그러면 평가를 써줄게. 그게 창체가 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애가 보는 시험이 있죠.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목별 세부 능력. 왜 세부일까요? 시험에 드러나지 않은 이 아이의 세부사항을 각 과목 선생님이 다 써주세요. 생기고요. 모든 과목 선생님이 다 써주세요. 그러니까 세부 능력을 특기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건 점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성평가. 그래서 우리 아이는 2가지 평가 받습니다. 시험 점수라는 정량평가. 선생님 관찰 써주는 정성평가. 그걸 뭐라고 한다? 약자로 세특기는. 이게 세특기. 그 유명한 세특기예요. 말로 들어보셨죠? 세특기. 들어봤지. 세특기 뭐냐면 대부분 잘 설명을 못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 점수라는 정량평가, 관찰에서 쓰는 정성평가, 세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2가지 평가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 참여도 태도, 과제 수용 및 내용.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머니들 막 세특 뭐 보고서 쓰고 이런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일단 뭘 해야 돼요? 수업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수업이 잘 되고
수업 잘 듣고 발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본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이런 거 하세요. 야, 너 이런 보고서 쓰지 말고 수업이나 잘 들어. 맞는 거 맞죠? 그래서 태도를 중요시한다. 두 가지입니다, 어머님. 교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늘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머님. 요게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합니다, 오늘. 자, 평가 계획서라고 해서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필평가랑 수행평가를 계획을 다 짜세요. 자, 지금 고등학교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필평가 50%, 수행평가가 50%예요. 지필 50에 수행평가 50입니다. 근데 지필을 우리가 몇 번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보세요. 근데 어머니 가끔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닌데 우리는 중3 때 시험 한 번 보는데. 그럼 중학교니까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무조건 2번 봐요. 그러면 한 번 합쳐서 2번이 50%죠. 그럼 하나당 몇 프로 들어가요? 25 수행평가 50. 자, 근데 자 이제 아이를 잘 보세요. 우리 아이는 수행평가 잘 안 해가는데 그럼 지필 공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수행평가 50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3개로 합니다. 뭐 20점, 20점, 10점이에요. 네, 20점에서 5점 깎였어요. 그럼 지필에서 20점 뒤집어야 돼요. 4배로 뒤집어야 돼요. 수행평가에서 깎이면 지필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성실한 태도. 수행을 꼼꼼하게 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키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일단 성실함이 기본이에요. 성실함. 귀찮아도 해야 돼요. 고등학교 형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다 맞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실함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다시 성실한 태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는 성실함. 되셨죠? 네. 자, 그래서요 요즘 애들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이게 동동고, 동원 동우고 수행평가 내용이에요. 자, 어머니 되게 쉬워요. 수행평가 몇 점이 보이세요? 합치면 20점짜리 수행평가죠? 20점짜리 수행평가 아시겠어요? 자, 동동고에서 나왔던 수행평가입니다. 내용을 보시겠어요? 쉽죠? 역사적 사건을 선정해서 기사 내용을 잘 나타내는 창의적 제목 만들고 기사 원칙에 맞게 기사를 써와라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 다 필요하잖아요, 그지? 뭐 신문기사 넣는 거 일인가요? 역사적 사건 가지고 이런 게 20점짜리 수행평가.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2년 전만 이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런 숙제를 받으면 누구랑 친하냐? GPT를 부릅니다. GPT를 불러요. 그래서 다들 그런 스타일 잘 만들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그걸 아냐 모르냐? 알아요. 모두 다 아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좀 그 정도 성이라도 보여봐. 그리고 그 또한 안 찾아가는 분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성실한 데 엄청 많다고요. 첫 번째 그 정도의 성실함. 두 번째 거기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채워가는 노력. 거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수행평가 내용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 어떻게 좀 도서관 가잖아요. 책 꺼내놓고 갔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쳐도 되죠? 선생님이 준 수행평가 그 내용을 이미지를 찍어서 바로 올리면 바로 OCR로 다 인식해갖고 바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부모님들도 그 정도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아이가 숙제하는 방식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수행평가도 도와주죠.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공부해서 보고서를 쓸 수가 있어요. 보고서를 챗GPT가 도와주죠. AI가 도와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교 논문 수준의 것을 한 단계 다운시켜서 공부해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이 우주공학에 관심 있는 아이인데요. 이번에 쓴 보고서에 뭔지 알려드릴까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공학적 기술들을 탐구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다들 도와줄 수 있으시죠? 우리 그 정도는 그죠? 밥 먹으면서 애랑 대화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뭘 상징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AI 발달과 함께 관심 있고 공부하겠다는 애들은 수준이 엄청 깊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애들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그게 한계였잖아요. 이제는 이걸 잘 쓰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천지차이가 납니다. 이 격차가 쭉쭉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학년 아이에게 어떻게 알려주냐? 선생님,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데 인권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냐면 아이한테요. 구글에 제미나이를 불러드린 다음에 그 아이가 찍어서 그 학교에서 준 프린트 있죠? 그걸 집어넣고 내가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걸 정리해줘. 그러니까 애가 쫙 정리해서 다 읽어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걸 집에서 아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음성으로 됩니다. 음성으로, 말로. 아니 그 부분 이해가 안 돼. 좀 더 쉽게 해줘. 또 쉽게 해줍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못 따라가세요. 시대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아이가 집에서 혼자 사시는 방법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준 거예요, 아이한테요. 아이가 이게 돼요? 라고 하면서 신나서 갔어요. 저는 지금 AI 관련된 한 4개 정도 쓰고 있어요. 시대가 막 바뀌고 있어요. 이런 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해 두세요. 자, 5등급제. 자, 그럼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 둘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어머님, 내신은 5등급이고요. 수능은 9등급이에요. 두 개가 공정해요. 정말 이상해요. 자, 내신은 5등급제,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 그래서 두 개의 등급을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뭐 하는 짓이죠?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과도기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들 아씨 헷갈려.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드릴게요. 천천히. 자, 내신부터 해드리겠습니다. 5등급제입니다. 외우기 쉽게 해드릴게요. 절대 안 적으셔도 돼요. 1등급은 10분의 1. 그죠? 전체 10분의 1. 2등급은 3분의 1. 끝. 10분의 1, 3분의 1. 끝. 그럼 왜 D는 안 해요? 언니 D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D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아요. 이게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죠? 10분의 1, 3분의 1. 깔끔하죠? 이게 3분의 2예요. 10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여기는 왜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리냐? 여기 등급은 거의 푸나 찌거나 비슷해요. 4등급, 5등급 아이들은 찍어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별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를 갔다는 건 이미 아이가 이제 수업에 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그나마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방치합니다. 수업만 방해하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자. 네, 그래서 10분의 1, 3분의 1, 3분의 2예요. 그리고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10분의 1 왜 무슨 뜻이에요? 서울. 알고 계신 대학들. 그럼 3분의 1은 경기권.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든 집에서 다닐 수 있음.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알아가시면 돼요.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 자신있게 봤을 때 해드릴 거예요. 해뜰 때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복잡해요. 제가 지금 수시 컨설팅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요 몇 시간 동안 찾아봐야 돼요. 그만큼 학교가 다 달라요. 입시가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부터 아셔야지만 고3 때 이제 입시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자, 다시 1등급 몇 분의 몇? 10분의 1. 2등급은 3분의 1. 3등급은 3분의 1. 기억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쉽게 해드려요. 이것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자, 이제 등급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머니 항상 등수에 집착을 하시는데 등급제는 그런 게 아니세요. 자, 볼게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전교생이 300명의 학교입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학생은 5등, 31등, 30등, 3등을 했고요. B는 25, 26, 29를 했어요. 누가 봐도 훨씬 더 누가 잘했죠? A가 압도적으로 잘했어요. 그죠? 근데 대학은 우리 아이들 등수를 모릅니다. 대학에 자료를 보낼 때는요, 등수를 보내지 않아요. 그럼 뭐만 보내냐? 등급만 보내요. 그러니까 대학 우리의 등수를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등급으로 바꿔볼까요? 10분의 1. 몇 등까지 1등급이죠? 30등까지 1등급이죠? 그럼 A 학생 등급이 어떻게 나오죠? 1, 2, 1. 안타깝게 한 칸 밀렸죠? 이게 문 열었다고 하는 거죠. 30등은 문 닫았고 31등은 문 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써요. 문 열고 문 닫은 거예요. 자, B 학생 어떻죠? B가 더 잘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 하셔가지고 계속 잘한 것도 더 하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어머님. 절름발이가 위험해요. 하나만 전교 1등, 나머지는 40몇 등, 이거보다 한 20등 두 개가 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것들을 잘 모르세요, 중등부모님. 경험해본 적 없어. 그죠? 가장 쉽게 이해되시죠? 얘는 1.0이고 얘는 1.3이에요. 이 어이없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의 현실이죠.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과목, 되게 못하는 과목 있는 건 좋은 게 아닐 거예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 못하는 게 많아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쪽이 시험을 쏠리면요, 수학 잘하는 게 빚을 잃어요. 한쪽만 너무 잘하면. 자, 그렇다. 되셨나요? 네.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받는 성적표고요. 이거는 예전 거예요. 예전 거.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거고요.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이걸 보여드리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신다고요? 네, 그럴까 크게 준비했어요. 과목 나오고 지필, 그죠? 30, 30, 40이었죠. 지필 60이었어 원래요. 지필 60이었는데 지금 1학년부터는 50으로 더 줄었어요. 쉽게 말하면 중간 기말보다 수행의 비중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성실함이 필수. 되셨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님. 자, 원점수, 성취도, 등급 이거 나오는데 대학생 못 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갔어요.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뭐냐? 애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냐? 뭉쳐져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있냐면요, 통계적 기법으로 Z값을 추출해서 이걸로 원래는 우리 아이의 등급의 질을 따질 수 있었어요. 야, 너 1등 주소 상위권이네? 하위권이네? 찾아낼 수 있었어요, 기법으로.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바뀐 제도에선 이것도 안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위치를 몰라요. 그럼 아까 300명이죠. 1등급 30명이죠. 그럼 전교 1등과 전교 10등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점수를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급만 잘 밀어넣으면 예전보다 훨씬 낫죠. 29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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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등 괜찮은 거예요. 나 20분 깔았어. 잘했다. 해냈다. 우리 애가 비록 전교 10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리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군가의 기회죠. 우리 애가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성실해. 그래서 전교 20등까지 넣을 수 있어. 이 아이는 완전 기회인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제도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 잘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그 등수는 학교에서만 매기죠. 어느 고등학교 갔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갔냐가. 그 학교 선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고민되시죠. 수성이 좋다는데, 동동이 좋다는데,
우리 애가 10%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다시 시작되실 거예요. 저희가 그걸 매년 지금 이제 10년째 듣고 있어요. 다 상담해 드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창체. 아까 제가 창체 말씀드렸죠? 자, 복습하고 갈게요. 복습합니다.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에서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 공부하면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과는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정량평가, 숫자로 매기죠? 첫 번째 뭐예요?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맞죠? 근데 숫자를 알 수 없는 게 있죠? 정성평가.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게 정량평가가 되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죠? 네, 저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복습했죠. 이걸 먼저 넣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창체 들어갑니다. 자, 창체는요, 어린이들 막 그러세요. 이거 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안 찍으셔도 돼요, 어머님. 왜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자꾸 외우려고 하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인적상 대학에서 어찌 못 봐요. 출결상 반영합니다. 그러면 뭘 반영해요? 자, 부모님들 오해하시는 거. 요즘 아이들은 생각보다 학교를 잘 안 갑니다. 여학생들 막 생리휴가 많이 쓰고요. 일 있다고 안 가고요. 그래서 출결이 안 좋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출결을 점수를 매겨서 대학에서 반영합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그 기준이 되게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반영하는구나.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점. 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 한 통 해주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미인정 결석. 그냥 연락 없이 안 가는 걸 심지어 3일까지 만점을 해줘요. 그래서 뭐 이래? 왜 저희는 다 개근상 세대잖아요. 학교를 안 가? 다 개근상이잖아. 너도 개근상.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개근상의 개념 자체가 없죠. 학교를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서 미인정 결석 많이 됩니다. 뭐만 해주시면 돼요? 저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상 경력 대학에 못 봅니다. 자, 미반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학에서 보고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애초에 안 보여요. 대학에 아예 돌파범이 없어요. 수상 경력 필요 없고요. 자격증도 못 봅니다. 대학에서 학폭 생겼어요. 요즘 하도 나오니까. 그다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창체 등장했죠? 창체를 보시면 되고요. 창체. 그죠? 그다음 또 뭐더라? 이게 6번입니다. 지금 5번까지 다 필요가 없었죠? 자, 6번 창체고요. 7번 교과 등장하죠? 교과 7번. 교과 성적 등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트. 그래서 과목별 세트. 선생님 과목을 다 써주셔야 돼요. 모든 선생님 다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별 세트에서 개세특이라고 합니다. 개세특. 개세특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막 학교에서 하는 게 있으면 써요. 이게 7번이 교과, 창체가 6번, 교과가 7번, 8번 독서 또 뭐 반영 안 해요. 또 반영 안 해요. 9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종합 의견. 누가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끝입니다. 자, 그럼 딱 3개 남았네요. 창체, 교과, 종합 의견. 이건 뭘 외우세요? 자, 제가 다 정리시켜서 말씀드렸죠?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찍지도 마세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생기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님. 교과, 창체, 종합 의견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는 일단 공부하고 과목 선생님한테 열심히 발표하고 수업 잘 듣고 그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창체로 잠깐 가볼게요. 이제 창체요. 제가 왜 강조해야 되냐?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율활동, 아이가 원하는 활동할 수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할 수가 있고요. 진로활동 이렇게 3가지 활동이 되어 있어요. 3가지 활동이 있고요. 이걸 한 학기마다 쓰기 때문에 거의 1년에 100자씩, 1000자씩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하냐면 애들끼리 실험도 하고요. 막 축제 때 막 부스 만들어서 뭐도 하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의적인 애들, 별의 별걸 다 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뻔한 걸 합니다. 기획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런 걸. 그래서 누군가는 엄청난 걸 준비하고 누군가는 그냥 쓰다 만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계속 드리냐? 아이들이 해야 할 게 조금씩 바뀌고 있죠. 다양한 경험과 번뜩이는 것들을 막 해봐야 돼요. 많은 경험을 시키세요. 그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슬프게도 어디 가자 그러면 핸드폰만 봐요. 가서 뭐 경험을 하면서 와 이게 아니고 봐봤네 가자.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그 일에 대해서 내면에 있는 깊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겉핥기밖에 못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슬프고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부모님들이 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어떤 대화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좋은지. 너는 왜 이렇다고 생각해? 이게 질문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인 거 아시죠? 마음에 들어? 응! 이게 닫힌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죠? 아이가 yes, no 하면 끝나는 질문. 근데 아이의 생각을 물어볼 질문들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 사실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키워요? 열일부가 내보고 짜라고 하세요. 대충 짜겠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뭘 느끼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아니 실패의 경험이 쌓여야 내 생각을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다 완성된 걸 주려고 하세요. 다 준비해서 그런 결과가 뭘로 이어지냐? 그럼 아이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해서 주기 때문에. 아니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부모님께서 계속 엄마 해결해 줄게. 그럼 아이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죠.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불편함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불편함을 얘기하면 엄마가 다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을 멈춰버리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저희가 실제 겪는 일이에요. 학원에 왔어요. 비가 막 내려요. 그럼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쌤, 비가 와요. 어쩌라고? 자, 비가 온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저한테? 우산 달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늘 그렇게 해온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다 우산 챙겨주죠. 근데 세상에 나서 이런 말하면 누가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죠. 어떤 고민을 해야 되죠? 비가 오네? 나 어떻게 집에 가야 되지? 그럼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어디야? 나 데리러 와. 그럼 또 엄마 가요. 이 아이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죠. 근데 엄마 못 가. 네가 알아서 와. 그럼 종이박스를 뒤집어 쓰듯. 맞죠? 옛날에 다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막 옷 뒤집어 쓰고 막 별의별 방법으로 다 갔다 막 비닐 장판 들고 막 이러고 갔었어요. 잘 보세요. 언니. 이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죠? 그런 상황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완전 무결해야 되고요. 비 맞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이 준비가 되고 내가 비를 안 맞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실패해도 좋으니 이것저것 시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 견디세요.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거 안 된다고요. 내가 할게. 아이가 하게 두세요. 못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럼 이거는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 이것도 그죠. 야 이렇게 해야지. 그 또한 그 또 뭐야? 아이가 생각할 기회를 막아버렸죠. 야 근데 이거 너무 물이 많이 새는데 어떡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다리시라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보죠. 지금 요 시기가 아니면 이럴 시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만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아이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완벽하게 해결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겨우 16살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또 해드릴게요. 나중에 계속 해드릴 거예요. 형님 3년 내내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알아요. 먼저 6번, 7번 이 정도 되셔야 입시가 이제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괜찮아, 3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나중에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상 오늘은 패스하는 걸로. 자, 왜냐면 이거 다 하면 보세요. 벌써 50분 지났잖아요. 50분. 이만큼 하는데. 입시가 그만큼 복잡하고 합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이거를 오늘 이해하시면 입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 겁니다.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복습하시면 돼요. 또 한 번 말씀드리죠.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첫째시거나 그러시더라고요. 네, 둘째, 셋째 되면 잘 안 오세요. 네, 대부분 첫째가 많이 있어요. 계속 해드릴게요. 나중에 지겨울 때까지 해드려요. 이게 지겨워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이게 현재 대입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뒤에도 이틀은 안 바뀝니다. 이게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만족하고 있어요. 왜 만족하냐? 6번 쓰잖아요. 지금 대학들이 거기 쭉쭉 찍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대학들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서비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논술 같은 거 쓰면 12만 원 한 학교당. 근데 막 2만 명씩 와요. 12만 원을 2만 명이 시험 봅니다. 하루 2시간을 위해서. 괜찮죠? 남는 거예요. 그냥 돈은 그냥 긁어 모아야 돼요. 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시는요, 수시 정시인데 이렇게 말해서 너무 어려워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기준 잡을게요. 기준, 수능. 수능 기준으로 전기, 후기. 되셨나요? 이해할게요. 수능 기준으로 전기, 후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수능 기준이에요? 수능보다 앞에 뽑으니까 수능으로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뭐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학교에서 수능 안 보면 학교에서는 2개밖에 없었네요? 그죠? 교과랑 창체. 그래서 교과로 뽑는 교과 전형이에요. 성적만 갖고. 맞죠? 쉽죠, 어머님? 수능 전에 뽑으니까 수능 없이 뽑아야 돼요. 학생부 교과 내신만 갖고 뽑는 거. 그럼 창체는 안 넣어요? 활동 넣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종합. 그래서 교과는 세특이 안 들어가요. 성평가 따위 안 한다고요. 교과는 무슨 평가? 양. 숫자로 뽑아요. 우리 알고 있는 그 방법. 등급 쭉 매겨 속집 합격자 바로 발표. 이건 양. 얘는 성. 구분되셨어요? 정량, 정성. 그리고 대학이 말하는 논술. 끝. 학교에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정량이랑 정성밖에 없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으시죠? 맞죠? 입시를 외우시는 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대학 쓸 수만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량과 정성과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주니까 당연히 뭐를 뽑아야 돼요? 수능. 이거예요. 입시는 심플합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죠? 성적만 보고 뽑죠. 근데 대학 입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아니 강남 1등급이랑 저 지방 1등급이랑 어떻게 이게 같아? 이거 말이 돼?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뭘 해줬죠? 알았어. 그러면 필터링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공평한 거. 전국에 있는 학생이 다 같이 보는 시험이 뭐예요? 수능으로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게 이게 자격 시험이에요. 어디에 붙냐면 교과에 붙어요. 그럼 왜 종합에 잘 안 붙을까요? 종합은 이미 대학들이 골라서 뽑죠. 그러니까 교과랑 수능 최저가 붙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필터링이라고 그랬죠. 수능 최저가 모두 쓰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충청도 천안 정도 있죠. 뭐 호서대 이 정도 가면 수능 최저 같은 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뉴스 많이 보셨죠? 지방대학은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죠. 무슨 필터입니까? 뭔 필터입니까? 얘들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안 해. 다 와. 그리고 두 번째,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은요 수시로
90% 뽑습니다. 수시로 90% 뽑습니다. 자, 외우지 마세요. 이해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많이 뽑냐? 뉴스 들어보셨죠? 지방대학을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럼 애들 최대한 빨리 뽑고 싶죠? 그럼 전기 후기 중에 총장이시라면 일단 어디서 다 모아두려고 할까요? 수시에서 최대한 뽑아놓고 남는 인원을 뭘로 뽑으려고 할까요? 정시. 그러니까 90% 뽑습니다. 애들 미달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자, 지방에서 보세요. 교과랑 종합이 있습니다. 지방에 아이들이 종합은 막 활동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지방대학 쓸 때 종합을 쓰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요. 내가 활동 본다고? 아, 불편해. 요즘 아이들 불편하면 못 견딥니다. 면접 보면 안 갑니다. 근데 에이, 대학이 바뀌는데요. 안 갑니다. 면접 보면 안 갑니다. 애들 싫어해요, 면접 보는 거. 요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에요. 불편함을 참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교과는 왜 좋아하냐? 자, 원서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때 어떻게 했죠? 이걸 들고 대학에 가서 기다릴 때 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집에서 클릭 클릭, 카드 결제 끝. 5분이면 끝납니다.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도장 같은 거 안 받으셔도 돼요. 상담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왜 교과를 쓰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원서만 쓰면 돼요. 애들 이걸 좋아해요. 이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좀 더 말씀드려요. 자, 얘기되세요? 자, 잘 정리해드립니다. 자, 기준이 있죠? 누구 기준? 수능 앞에 수시, 수능 뒤에 정시. 자, 수능 앞이니까 우리 애가 학교 생활로 해겠죠? 학교 두 가지였죠.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등급만 갖고 하는데 지방 서울 다르니까 뭘로 필터링? 수능 최저로 필터링. 이거는 나쁜 학교 있죠. 종합인데 필터링도 하는 학교도 있어요. 서울대 그 근처에 얹어 있는 학교들은 걸어서 저 하늘까지 그 학교들은 생기부도 보고 내신도 보고 수능 최저도 보고 면접도 봐요. 이해되세요? 덕지덕지 많이 붙어도 가는 학교 좋은 학교. 덕지덕지 붙으면 안 가는 학교, 애들이 원치 않는 학교. 이렇게 딱 보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상위권 19개 대학, 우리나라에서 주요 대학 19개 대학, 그 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대학들 뽑는 방식 보세요. 자, 상위권은 교과를 얼마밖에 안 뽑아요? 11%. 내신만 갖고 못 간다는 얘기죠. 어머니들 아버지 19개 대학 가려면 내신만 갖고 못 가요. 종합은 몇 프로 뽑아요? 35%. 몇 배 이상 뽑죠? 3배 이상. 저기를 목표로 하신다면 활동을 안 할 수가, 생기를 안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도 많이 뽑아요. 왜죠? 그나마 믿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신뢰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요즘 수능 어렵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들이 뭐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어 한 번쯤 풀어보세요. 취미로 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이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영어는 등급 절대평가거든요. 90점 이상의 비율을 맞추려고요. 잘하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 엄청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풀고 나시면 우리 애가 이런 걸 푼다고 많이 겸손해지실 겁니다. 아이를 조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두 번째, 수학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학 오늘 1등급 4%. 4% 몇 점이 4%인지 아세요? 80점. 80점이면 전국 4%예요. 전국 4%. 5점짜리 5개 버려도 전국 4%예요. 5개 버려도 30개 중에. 시험 나는 거 굉장해요. 아이들 못하는 게 시험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아직 꿈과 희망이 아직 꿈이 있으시죠? 오늘 꿈과 희망을 주는 설명인데? 절망적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답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아신 것만 해도 훨씬 나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뭘 준비할지 조금은 아니니까. 제가 오늘 무슨 얘기했죠? 공부보다 아이들 능동성을 익히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청소도 시키고
할 걸 시키세요. 귀찮으면 빨리 깨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릴 거예요. 아이가 안 움직일 것부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이가 공부한 게 벼슬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건 아빠가 이런 것처럼 그냥 당연히 해야 이긴 거예요. 자신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근데 그거하고 생생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절대. 그럼 아이는 그거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왔잖아. 그럼 아빠도 나 이러고 왔잖아. 뭐가 달라요? 그죠? 절대로 아이가 그걸 벼슬 삼아서 얘기하는 분위기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투덜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불편한 걸 싫어한다고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된다. 불편과 괴로운 건 다른 거예요. 불편함은 편하지 않은 거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예쁘게 잘 커서요. 편안함에서 커서 편안함이 깨지면 그게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좀 불편한 거죠. 편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게 괴로움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괴로움과 동시에요. 그래서 불편한 걸 힘들다고 표현하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불편한 걸 힘들다고 표현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제 점점 불편한 상황으로 갈 거예요. 고등학교 현실을 보게 됩니다. 등급을 매기고 애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무슨 소고기예요? 왜 나한테 등급을 매겨? 그죠? 이제 겪어보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드디어 이제 불편한 상황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님이 도와주는 건 뭐냐? 그러한 상처를 받고 했을 때 빨리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 거예요. 그걸 막아줄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아이가 그 상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이 아이가 어떤 상처 받지 않게 내가 해줄 거야, 불가능하십니다. 아이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아이에게 작은 시련들과 불편함을 조금씩 주면서 그걸 견디는 훈련을 또 이럴 때 갑자기 그래 오늘 집 가서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어야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차츰차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전시키세요. 제가 왜 이걸 중상 어머니께 말씀드리냐면 이 시기가 가장 가능한 시기예요. 고등학교 절대 못하세요. 바빠요. 근데 지금 우리 애가 내년 3월까지 시간이 있죠. 그럼 90, 11, 12, 1, 2 한 6개월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세요. 그래서 불편함을 참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하위 그룹, 자 경기권 벗어나면 교과 앞쪽을 말고 오늘 말씀드렸죠? 애드립을 원해요. 자 그럼 되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머니 우리 애가 내신 성적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가야 되죠. 그럼 뭘로 뽑죠? 내신으로.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내신으로 가야 돼요. 맞죠?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내신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가요. 이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제도예요.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내신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내신 끝까지 해야 돼요. 맞죠? 아니 보세요. 교과 제일 많이 뽑아요.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근데 우리 애가 내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를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대학이 뭘로 많이 뽑죠? 내신으로.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은데 내신을 뽑는 대학을 써야 돼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다니까. 그래서 애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내신이 안 좋지만 내신 끝까지 하라고 해야 돼요. 내신을 포기하면 안 돼. 아직은 답을 드릴 수 없고 그냥 내년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 꼭 드리는데 학생들은요 지금 중3이잖아요. 자, 이 말만 드릴게요.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남학생들은 이렇게 되십니다.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에요. 네, 애들이 말도 못 걸게요. 엄마 뭐라 하잖아요? 승집에서 꽉 하고 들어버립니다. 내 자식이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애들이 지금 요 시기가 1년 때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기예요. 즉 우리 아이는 아직 결정되거나 그죠? 아무것도 고정된 게 없어요.
지금부터 아이에게 1년, 2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는 상황에 맞춰 변화하거든요. 지금부터 한 2년간이 아이들의 남은 거기서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설명이. 왜냐면 저는 정말 애들 너무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상담도 정말 많이 하고요. 저랑 하면 애들이 울어요. 상담을 하면. 애들 제가 엄청 많이 울어요. 저희 상담실 직원들은 먼저 또 울으셨더라고요. 저 맨날 제 앞에 울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막 화를 내시나요? 저는 애들 앞에 절대 화 안 내거든요. 애들 왜 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애들이 만나면 전 첫 마디부터 합니다. 뭐라고? 많이 힘들지? 전 그 말만 해요. 많이 힘들지? 근데 오늘 그거 그런 얘기 왜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뭘 다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희 세대는 사회화 과정과 인간된 재미를 동네 아는 형, 언니, 누나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욕먹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래에서 나를 따돌리려고 하는구나를 다 동네에서 다양한 나이대에 남자, 여자가 함께 놀면서 배웠어요. 그 주변에 형들도 많고 친척들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화를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어른도 없고 또래, 형, 누나, 언니도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난 어른까지 아니어도 돼요. 우리 애가 상담해줄 만한 성인이 아니면 좀 더 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고민이 있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 얘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오해하시겠어요? 잔소리 하는 거죠? 아니요. 전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머님? 아이들이 승질 부리죠. 지도 자기 뭐 잘못한지 알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냥 세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야, 그럼 네가 잘못했네. 그쵸. 그럼 엄마한테 그러지. 아유, 그래도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요? 그럼 저는 양쪽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엄마랑 대화해 나가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랑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몰라요. 부모님도 처음이신 것처럼 그죠?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애도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어떻게 갈등 해결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쉬운 말이 뭐죠? 꽝!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피라는 겁니다. 그게 애들 배우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대화하는 방식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들이 이제 급하시니까 막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요즘은 맞는 것 같아요. 비난과 막 아이들이 막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과거에 다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하죠? 대화 안 하죠. 부모님들께서 정말 싫은 걸 압니다. 힘드실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항상 모든 대화의 기준은 그거야 되죠. 너를 얘기하면 안 되죠. 엄마가 지금 이런 감정이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서 좋겠어. 이게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라고 하는 순간 또 비난이 돼요.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가 되면요. 네가 뭐뭐 했잖아. 너 뭐 했잖아. 그래서 줄줄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요. 비난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정말 대화를 엄청 잘하는 이상 너라는 걸로 시작하면요. 좋은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뭐를 전달해 주면 엄마는 지금 이런 감정이야. 그리고 그 이유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서 좋겠어. 이걸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되게 힘든 과정이고 지루한 과정인데 이 방법만이 애들을 바꿉니다.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지쳐요. 저도 그래요.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바뀝니다. 제가 봤던 수많은 부모님 중에서 화를 내서 애를 바꾼 부모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많은 케이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3 여름방학 때
엄마가 그 더위를 무릎 꿇고 학원을 맨날 데려다 줬는데 애가 PC방을 또 갔어요. 그래서 엄마 그 사실 알고 아이 불러놓고 정말 제 앞에 3달 되면 했습니다. 어머니 엉엉 울고 있고 아이들 그거 보고 있고 저한테 얘기했죠. 엄마한테 그러지 마라. 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막 조곤조곤 얘기했더니 애가 막 엄마 상황 보고 제 곁에 막 같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이제 화해되고 3달 남은 열심히 하자 하고 해서 인하대 가가지고 아이가 지난번에 군대 졸업하고 취업해 또 찾아왔어요. 걔는 저한테 선생님 너무 그때 그 순간 정말 잊을 수 없다고. 제가 왜 그런 거 쓰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 알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와닿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거든요. 여기 보세요. 화를 내시지 어머님 마음이 어떤지 설명 안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냥 또 엄마 잠시만 이렇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려고 하면 자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아이랑 되게 많은 시행착오셔도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이도 그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하기 싫다고 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 공부하는 건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자꾸 아이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마세요. 그건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여보 잘 봐봐. 오늘부터 나는 일을 해야 돼. 여보가 나서 돈을 벌어와야 돼.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학생이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빠가 나와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네. 모두 다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 그럼 너는 직업이 학생이야.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싫으면 나가서 네가 일을 해도 돼. 다른 일을 해. 라고 설득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들어주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부터 아이가 계속 비집고 들어가서 안 할 이유를 찾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공부도 그런 거예요. 아이가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을 순간부터 말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면 계속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지 알려드릴게요. 지 손으로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봐서 그래요. 나 감자튀김 1시간만 튀겨보면 금방 얘기할 겁니다. 엄마가 공부할게. 설거지 1시간만 해보려면서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단호하셔야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요 나가서 알바 시켜보세요. 하루만. 그죠? 감자튀김 4시간 튀겨보면요 진짜 그 기름 냄새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네가 먹는 한 끼가 4시간 동안 일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니? 애들이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를 평화롭게 키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좋은 거 먹여도 좋은지 모르잖아요. 이거 비싼데요. 그래 맛있네. 부담품 먹어서 먹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들은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없으면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의미를 몰라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죠? 왜 노력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는 알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일단 알려드렸어요. 매번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수능 얘기는 다시 해드릴 거고요. 이것도 해드릴 거고. 자, 이제 현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장항고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원래는 그래 수학 현실 보여줘야지. 근데 더 깜짝 놀랐어요. 영어 현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원래 수학 때문에 준비했거든요. 근데 영어가 더 처참해요. 이게 뭐죠? 얘들은 그냥 영토죠.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아예 모른다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즉 3등급 밑으로 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찌그나, 푸나 비슷하다. 고등학교 4등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 5등급은 그냥 학습 자체를 거의 안 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이 아이들은 날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걸 애들이 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별거라고 생각하냐?
엄마 아빠 평생 자기 뒷바라지하는 줄 알아요. 지금 불편함이 없으니까. 정말 큰일인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차이가 팍팍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막 점수가 벌어진다. 영어는 와 이렇게 돼요. 장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영신영도 보여드릴까요? 영신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적표 나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85, 70 여기까지 점수가 비슷하죠? 푹! 이게 무슨 얘기죠? 2등급 중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해요. 학교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어머님. 1, 2등급 목표로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나머지는 안 해요. 그냥 학교가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모두 대꾸하지 않아요. 얘네만대로 수업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먼저 수업 강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수 보면 아시겠죠? 다 오시죠? 여기서 팡팡팡 떨어지죠? 근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이 전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2등급이 3분의 1, 그죠? 그 정도는 가줘야 그래도 아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제가 말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어머니. 배우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생기고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기본의 학습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 못해도 되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기본의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 능력. 애들이 수학을 왜 배우냐고 하는데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생각한 추론을 하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저기 가까운 수학적 준비하시는 건 아이들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314는 등생이랑 같은데요? 때문에 같은 학원이에요. 같은 학원이고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상담했던 내용 저희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아이가 석 달 전에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적 저희 상담들이 다 똑같이 보거든요. 난 같은 학원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달라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김쌤이라는 이름을 싫어했어요. 너무 초딩스럽대요. 그렇게는 했죠. 두 번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주말이 바빠요. 그리고 월요일 하십니다. 고등학생들이요. 저희는 주말이 수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학원이 조용하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같이 써요. 그럼 초등 애들이 막 야! 떠다닙니다. 그럼 고3 애들이 관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효과가 있어요. 중등 애들 여기 오잖아요. 엄마 거기 분위기 이상해. 너무 조용해. 그리고 여기 자기를 막내죠. 근데 뭘 느끼냐면 다 고등학교 되면 나오잖아요. 아 내가 예비 고이구나 느끼기 시작해요. 대학교 합격한 거 보면서 안 볼 것 같죠? 중생을 다 서서 봅니다. 다 보면서 뭐냐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목표가 생깁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애들이 이제 여긴 대학을 가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만 있을 때보다 변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아이는요 수업이 6시로. 그럼 어머니들께서 왜 1시간을 당기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업을 80분 동안 하고요. 10분 쉬고 매일 확인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이랑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아이들 할 때 공통수학 2거든요. 그럼 이제 언제 거 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내용 2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랑 수업을 1시간 땡긴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김쌤에서는 테스트를 보고 다 집에 보냅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봅니다. 어이구야 얘는 안 되겠는데? 그럼 집에 안 보냅니다. 자, 이 차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봅니다. 남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왜 1시간 땡긴 건데요? 남겨야 되거든요. 10시에 끝나면 선생님 이거 위법이에요. 그죠? 남겨야 되죠. 그럼 애들이 뭐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컷이 3개입니다. 답을 입력하면서 하나 봤어. 정말 하나하나의 공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이게 뭐랑 똑같이 알려드릴게요. 허들이 있으면요 애들이 이걸 뛰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저희는 이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이 건너야 할 첫째 허들을 줘요. 그러면 오늘 많이 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일주일만 지나시면 거의 다 집에 갑니다.
이유가 뭐냐? 책에서 숫자만 바꿔서 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한 번만 풀어보면 다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복습 좀 해라. 숫자만 바꿔서 나왔다 이거였으나 애들도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통과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는 된대요.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실력은 확실히 는다고 애들이 얘기해요.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집에 가요. 그리고 혹시나 남으면 아이고 수고했네 이러시면 돼요. 그게 이상하다 아무튼 맞죠. 저희도 웃으면서 하거든요. 분위기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어머니. 두 번째가 있어요. 남아요. 그럼 애들이 하는 첫 번째 방법 손을 듭니다. 원장님! 왜?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뭘 하냐면 풀어달라고 해요. 네, 저희는 그걸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줘요. 풀어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쓴 전략이에요. 선생님 풀어주죠? 그걸 그대로 베껴서 빨리 풀면 집에 갑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편해지기 위한 전략이에요. 저희는 그걸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겠어. 책표가 뭐요? 개념서. 자 여기 읽어봐. 책을 주고 다시 공부시켜요. 그 다음에 10시가 됩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뭐냐? 시간을 버티면 집에 간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래서 또 아이들과 많이 실갱을 했겠죠. 그래 10시야. 다 못 끝냈어. 자 앉아. 집에 가야죠. 아니야 우리 카페로 갈 거야. 내가 안전한 귀를 보장해 줄게. 우리 하석공놀이 하자. 너는 문제를 풀거나 나는 책을 읽을 테니. 한 번만 더 하잖아요. 애들이 기적을 이룹니다. 책을 피고 공부가 막 풀고 집에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들은요 비집고 들어갈 틈을 봅니다. 애들은 계속 두들겨 보다가 시야를 안 먹히면 정석대로 하고요. 야 이거 통할 것 같은데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리고 책에서 똑같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뭘 설명해 줍니다.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애들이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 오면 많이 늘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 고등학교 와서 못 버팁니다. 떠먹여주는 건 절대 못 풀어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학교 선생님 문제를 막 창작해서 내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지금보다 2배예요. 외워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애들 체질 개선을 시킬 거예요. 옛날처럼 편하게 아니면 불편해지게 만들 겁니다. 제가 아까 메시지 남겼죠 어머님? 아이들은 불편해질 겁니다. 뭐랑 다르다고 그랬죠? 힘든 거랑 다른 걸 말씀드렸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복습만 하면 돼요. 책에 숫자 바꿔서 나와요. 불편해질 건데 아이가 가서 징징댈 수 있어요. 엄마 사회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팁. 그치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렇지 절대 해결책을 주지 마시고요. 힘들겠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힘들어. 그래 뒷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마 그래? 그럼 딴 데 갈까? 이거 힘들지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저희가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한 번은 거쳐 가야 돼요. 너무 지금 편하게 왔어요. 저희가 막 애들 막 화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저 웃으면서 스마일. 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문제인데 원장님 그냥 차라리 저 갖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단기의 고통으로 장기의 불편함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픈 건 한 10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맞으면 모르던 걸 알게 돼? 그럼 내가 한 10대 때려주고. 저희 목표는 뭐냐? 모르는 걸 알라는 거예요. 메시지 명확합니다. 모르는 걸 알고 가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간단하죠. 네, 그렇게 합니다, 어머님. 그래서 땡기고 갈 시간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귀가 보장해 드립니다. 그럼 제가 약속 드릴게요.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 과정 설명해 드릴게요. 자, IGMS는 지금 똑같이 공통수학 2를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걸 잘 따라가면 1년치는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1년치는. 이건 하고 가시는 게 맞는 게 안 그러면 2학기 때 바빠요. 한번 하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담임쌤, 부담임쌤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책 한 권 두 권 같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응? 왜 이름이 바뀌어요? 12월부터는 314에서 반을 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 모르기 때문에 김쌤에서 반을 짜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314 기준으로 반을 다시 짭니다. 왜 다시 짜냐? 요 기간 동안 급성장하는 애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설렁설렁 하다가 여기서 계속 시키니까 애들이 하면서 쭉쭉쭉 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을 써봐요. 그리고 공통 수학일 복습하면서 이제 고민되실 거예요. 공통 수학일 잘 따라오는 대수과정을 나갑니다. 2학년이랑 기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공통 수학 2를 나눠줍니다. 이게 선택이 되세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314는요. 김쌤은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담임 수업과 부담임 수업이 단과처럼 각각 듣는 거예요. 각각. 쉽게 말하면 담임반의 내 친구들이 부담임 다른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선택했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12월에 우리 아이는 공통수학이는 이거 듣는데 이거 들을 수 있고 같은 친구가 이거 듣는데 이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한 반이 아니고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선행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무조건 밑에 반이 아니세요. 공통수학을 잘하면 그 위에 반도 갈 수가 있으세요. 선행 속도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반이 많거든요. 네, 지금 1학년 같은 게 반이 20개가 넘습니다. 애들 학교라고 그래요. 선생님 학교랑 인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럴걸? 다들 모르세요. 저희가 되게 조용히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저희 문자 보내고 아무도 안 했잖아요. 아무도 밖에서 몰라요. 저렇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무슨 비밀 집회 같아요. 저희도 조용히 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간 이렇게 하신다 보시면 되세요. 자, 다시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서 이거 들으면서 선택지가 생기시는 거예요. 특강 붙여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대수 듣고 싶어요. 따로 데이터 말씀드렸죠?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들을 수도 있으세요. 원하시면. 다만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욕심하시면 배우는 힘들어합니다. 대신 선택은 다 가능하다. 이 사이에 7월부터 11월까지 거의 한 4번 볼걸요, 테스트를? 4번을 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거든요. 아이들 성장학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시간표는 아마 지금 김쌤에서 시간 얘기하면서 조율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담임 수업도 시간대별로 막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에 녹음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되면 어떤 아이들은 주말반으로 토일만 나올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평일만 다 반이 나눠져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레벨이 총 9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에 맞게 다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반은 충분히 맞기 때문에 걱정하셔야 됩니다. 어디든 반은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가실 거고 그 다음에 관리인데 이거는 제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업 치우지 않습니다, 어머니. 철창도 없어요. 매일 애들 공부시키고요. 제 말씀은 다 집에 가요. 진짜 거의 다 집에 가거든요. 걱정하셔도 되고 주말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애들한테 진로 컨설팅 해드리고요. 학생이 마음을 잘 못 잡는 것 같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이랑 면담합니다. 화 안 내고 잔소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세요.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내신 대비 책은 학원에서 만듭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만들어 오고 있고요. 성과를 꽤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책 자체가 다릅니다. 이 책은 1등급용입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들도 어렵다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다 소화하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거보다 밑에 책. 아카이브, 비바책, 모데라토입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놨는데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쉽다고 책을 더 만들자서 한 권을 또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자꾸 욕심에 또 세분화 시키자고 해서 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시험 대비 책을 아예 여기에 맞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맞게. 이렇게 책이 나가고 있고요. 이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이시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만 따로 묶어서 25개 정도 묶어서 수원 지역에 있는 25개 학교 기출을 또 연습을 합니다. 시간 재서. OMR 카드 시키고요. 서술 다 쓰게 연습을 20번 이상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5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서술형 어떻게 쓰는지 다 연습까지 시켜요. 이렇게
책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밴드에 가입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모든 수업 밴드를 가입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모든 수업은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못 오면 그냥 밴드에서 보면 됩니다. 수업이 빠졌다고 수업을 못 듣는 게 아니세요. 그리고 수업 때 내용 다시 보고 싶어? 그냥 밴드에 들어가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신나죠. 아싸 수업 안 들어갔다. 근데 저희는 아예 영상 보고 오면 그때 보충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양쪽 다 너무 안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업이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밴드의 자료들이랑 다 저희 올려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입시 컨설팅. 제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라서 학원에서 수시, 정시, 컨설팅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드려요, 그냥 학원에서. 그리고 고1, 고2 때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원하시는 게 무료로 해드려요. 컨설팅 3시간에 40만 원짜리예요. 저희 재원생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이렇게 설명해만 오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자료 이렇게 나눠버려요. 인하대, 아주대 이렇게 쭉 정리해서 페이퍼 드립니다. 수시 쓰실 때 해드려요. 나중에 3년 뒤에 쓰시게 될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종합에 대해서 학원 차원에서 준비해서 저와 상담실장님께서 아이들 생기부를 같이 작성을 도와주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3학년은 없나요? 3학년은 뒤집긴 늦었어요. 그래서 도와드려요.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필요한 것들 해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에 필요한 걸 다 해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 애들 필요한 건 뭘까요? 제가 오늘 메시지 많이 드렸죠? 불편함을.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뭐가 불편하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스스로야. 아이들에게 적절한 미션을 주셔야 돼. 해보라고. 이거 네가 좀 해봐. 잘 못하겠죠? 그때 답답해서 해주시면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봐요. 자꾸 뭘 해보라고 시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뭐가 잘 안 된 것 같아? 계속 물어보셔야 돼. 야,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아이의 생각을 멈추죠. 계속 아이에게 시켜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훈련을 지금도 6개월 동안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지켜을 시키세요. 그냥 가기로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를 붙이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랑 똑같습니다. 모든 거 다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설득하시려고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진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시고 아이들이 불편하지만 하게 시키시고,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신 해주지 마셔야 돼요. 연결되죠. 제가 공부도 어떻게 하랬죠? 안 풀어줍니다. 아이들은 쉬운 방법을 택해요. 쉬운 방법. 제가 왜 쉬운다를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이게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저 선택한 거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진로는 이겁니다. 안 찾아보고 저한테 카톡 띡 보냅니다. 그죠? 저한테 뭐죠? 선생님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밑에 사진이 이거예요. 이런 과목이 있는데요. 선생님 빨리 찾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일인데 누구한테 위탁을 하죠? 남한테 위탁을 하죠. 이 애들 요즘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기가 안 하고요. 엄마 아빠한테 위탁을 해버려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해달라고 그래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네가 하라고 하셔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고3까지 갑니다. 그리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전공 뭐 할 거야? 아무거나 괜찮아. 다 괜찮아. 언니 웃으시죠? 에이, 애들이 설마 그러겠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전공도 상관없다고. 안 찾아봅니다, 언니. 정말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화학과랑 화학공학은 아예 배우는 게 다르거든요. 화학과는 순수 학문이에요. 연구를 해야 돼요. 화공은 실전으로서 물리를 엄청 많이 써요. 애들이 어떻게 판단을 알려드릴게요. 화공을 가고 싶었어요. 못 가면 화학과를 간대요. 야,
화공이랑 화이랑 달라. 달라요? 안 찾아봤어? 네. 얼만큼 애들이 귀찮은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4년 동안 전공을 해야 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10분도 안 뒤져봅니다. 아이들 귀찮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찾아보면 다 나오죠. 솔직히 이거 검색하면 10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뭐 하죠? 가장 손쉬운 택하죠. 선생님 해줘요. 이걸 다 막으셔야 돼요. 너무나 쉽게 살려고 해야 돼요. 너무나 쉽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걸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아이한테 시키세요. 진짜 집에서 많은 일들입니다. 네, 실제 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찾으면 돼요. 진짜 어렵지 않은 일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5분이면 찾아요. 5분이면. 이거 70만원 찾지 뭐. 왜 이게 나쁜 걸 하냐면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데서 성장을 못해요. 자기가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닦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보는 질문이 다르죠.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던데 그럼 요거보다 이게 나은 건가요? 이렇게 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룰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뭐가 좋아요? 질문의 수준이 달라요. 찾아본 아이와 찾아보지 않은 질문의 수준이 다르다고요. 즉 전문가를 상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죠? 챗GPT랑 대화하는 거, 채팅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비싼 기계를 가지고, 그죠? 그 전기 많이 쓰는 데리고 채팅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자, 네, 뭐 마지막 작년에 잘 간 거 같네요. 또 잘 모르실 거예요. 밖에 잘 안 붙여가지고. 네, 잘 갔고요. 네, 꽤 잘 간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1, 2등급, 9등급제 1,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9등급제 1, 2등급 지금 1등급이에요. 작년에 뭐요? 네, 꽤나 많이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저희 많이 해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들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애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원하면.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죠? 아까 말씀 불편함을 견뎌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죠. 마치 뭐랑 똑같죠? 나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엮기 드는 건 힘들어요. 그죠? 푸시업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근육은 만들고 싶어요. 없죠, 그런 거.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성장하려면요, 힘든 시간을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안쓰러워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아이가 나 전보다 좋아졌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죠. 아, 힘들어. 못하겠어, 엄마. 어머님, 저희가 아이들 죽일 만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냥 아이들 뭐라고 말했죠?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겠다. 그것만 아이 잘 다독거려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힘들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님. 나머지는 저희가 할 거고요.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면 학원을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아이 상담할 거고, 어떤 분 힘든지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아이도 나고 없이 끝까지 나눠줘야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서 감사드리고, 아이들 9월 올 때까지 준비 잘해서 어린이들의 마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 잘 성장시키도록 삼촌 생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